그리고 일단 저기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항상 고민을 드리고 오늘도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걸 좀 주말에 공부한 걸 뽑아서 좀 가지고 왔고요. 지난주에 시장이 안 좋았죠. 그렇죠. 예, 안 좋았고 이번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지수가 빠지긴 빠졌는데 월화는 괜찮은데 수목금이 안 좋았으니까는 그게 좀 더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주말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 이벤트 정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가 당연히 있고요. 금통위가 있습니다. 아, 지금 금리 인상 할 거냐 말 거냐. 맞습니다. 저희 14일 날 앞두고 있는데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 퇴임을 하시고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 첫 금통위예요. 그래서 금융위원들끼리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시장대에서는 지금 우리 물가 상승률이 4%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요국들이 저기 통화 정책 정상화라든지 그래 기준금리 인상도 무게를 약간 두고 있고 근데 부재 중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 뭐 경기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동결하지 않을까. 요 두 개의 이벤트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물가 상승 원인 같은 경우가 수요 증가가 아니고 이제 공급망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걸 기조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좀 고민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4일 날은 국내 이벤트로는 금통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1일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중국 경기 둔화되고 있고 뭐 주말에 이제 상해 봉쇄라든지 계속 뭐 락다운 얘기가 계속 나왔다 안 나왔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아, 이것도 인플레이션 또 어떻게 됐을까가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는 제 기억으로 지난달에 한 7.7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달은 8% 예상하거든요, 거의. 아, 엄청난 수치인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YY 기준이긴 하고 8%라 이렇게 세게 오르기가 어렵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어제 나온 자료 조금씩 보니까는 일단 저기 중고차 가격은 조금 빠지고 있다고 하니까 중고차 가격이 CPI 지수에서 한 3% 정도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이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조금씩 있으면은요. 아시다시피 이벤트를 앞두고는 약간 관망 심리를 가지게 되고. 그렇지. 일단 수치 보고 나서 하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의 주요 어닝 시즌 시작이 되니까는 그 전까지는 조금 확인하고 가자의 스탠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벤트들을 합치고 나서 지난주랑 땡겨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개별주 장세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종목을 쭉 보니까는 그 섹터 내에서도 섹터가 다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벤트가 있는 한두 종목들만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생각은 업종 내에서 좋은 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게. 예. 왜냐면 다 같이 갈 때 ETF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개별 종목단 혹은 개별 이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주식은 안 움직여. 예, 예. 그리고 조금 그래도 여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땡겨서 조금 긍정적인 점은요. 선반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뭐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투자자분들은 미리 올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레포트 나오기 전에 미리 오른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적어요. 물론 그런 적도 있긴 있지만은 이게 대부분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다들 삐딱선을 타고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이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못 해먹겠다, 더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같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 오늘 썸네일 제목이 실적에 집중하자 이건데 네.
그 우리가 미국 시장 풀어온 게 되게 정직하잖아요. 실적 맞아요. 좋으면 확 올라가고 맞아요. 발표 맞아요. 나왔을 때 떨어지면 또 엄청 맞아요. 폭락하고. 네네. 근데 지금 한국의 현상이 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조금 미리 선반영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실적이 나오면 좋게 나오면 그때 매도 맞아요. 시점으로 봤었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워낙 투자 심리가 조금은 확인하고 가자 이주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하셔도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미국의 어닝 시즌이 네. 돌아오면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불안한 게 일단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예, 했고 예, 네.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급락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가 지금 시장의 불안감인데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 뭐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기대가 돼. 일단 LG전자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엔솔 같은 경우가 컨센보다 한 50% 이상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통형 전지 때문이에요. 아, 예. 근데 원통형 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예. 그러니까 테슬라 향 매출 증가 때문에 어닝스 어프라이즈가 나온 거고 어쨌든 우리가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치. 특히 예. 소재주. 맞습니다. 셀도 많이 가지고 있지. 예. 셀메이커도 막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눠볼까요? 소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린이 투자자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이런 식으로 재작년. 분들이고 셀업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들어오신 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어찌됐든 엔솔이 잘 나와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은 종목별로 말 나온 김에 SDI 같은 경우는 수익형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막 크게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주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봤고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SDI보다는 엔솔이 성장성은 더 많은데 엔솔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아직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더라도 나중을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2차 전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말 나온 김에 뭐 오늘 자료가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13조 컨센인데 14조가 나왔거든요. 잘 나왔어요. 잘 역대 나왔어요. 최대라고 그럼요. 하던데. 당연하고요. 근데 환율 효과 감안하면은 예상치 정도 된다고 하는 평가가 좀 있는 부분이고 그렇더라도 지금 수준에서는 적어도 팔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눌리는 이유는 저는 외국인들이 실적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코리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안에 있는 코리아가 지금은 조금 외부 변수 때문에 좀 눌러야 될 단계 이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지수 플레이에 국한된 경우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네. 뭐, 공시가 좀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네. 증권사에서 나온. 그렇죠. 일단 공시를 이제 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반원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매매를 활용하기에는 그날 미리 반영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긴 뭐, 예. 우리 뭔가 뉴스가 뜨면 전부 다 뉴스에 팔아라 이거 맞아요. 먼저 떠오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 중에서도 당장 오늘 사라 말라의 게임은 아니고요. 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요게 지금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링. 그러니까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우리 대표적으로 소부장 종목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5번째 안에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좋습니다. 그 실적도 꽤 좋은 주식인데 지금 소부장을 대하는 느낌은 대표님 어떠냐면요. 실적 좋은데 외환가가 기본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컨센서스입니다. 맞아요. 예,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쭉 보니까는 기본적인 장비 발주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 소부장은요 한 3분기 정도부터 예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분기까지는 살짝 스테디하다가 3분기부터 좋아지는데 요 시즌 요런 것들이 대부분 업종 우리 개인 투자 좋아하는 업종들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뭔가 이런 섹터는 약간은 지금 4월, 5월보다는 6월 이후에 하반기부터니까는 그 전에 우리가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잘 버텨보자라는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그 공시 보면은 지금 하나머티리얼즈가 공장 신설 때문에 1,000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0%가 아니고 자기 자본 대비 38%거든요. 거의 39%인데 엄청난 이거 투자인데. 대놓고 올인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네. 네. 그리고 아산 2공장에 증설을 한다 이 부분인데, 그리고 밑에 내용 쭉 보시면은 음봉면 아산 디지털 일반 산업단지 자체 자금 및 외부 자금 조달. 근데 여기서 관계사가 그 하나 마이크론이거든요. 기존의 공시 보시면 하나 마이크론이 500억 아마 같이 상합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잠깐 제 얼굴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요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 분께서 자료를 좀 냈어요. 제목이 증설을 활용합니다. 증설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증설을 환영한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호흡하는 개인 투자자랑 어제 이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보라고. 왜 그러냐면은 막상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공시만 보고 한번 일회성이다 끝날 수 있으면은 그냥 하지 말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요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실적 기여도이다. 현재 하나 머티리얼 생산 설비 시험 가능한 매출은 연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수준인데, 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3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4천억이면 1조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액이. 3배로 늘어나는 맞습니다. 물량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23년도까지 풀가동이 전망이 되거든요. 그럼 풀가동 되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6월 달까지 투자 기간인데 지금 완료돼가 들어가면은 내년까지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일단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실리콘 링이라는 부분은 식각 공정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5조에서 한 5조 정도가 매년 지금 반도체 부품 생산을 증가하는 중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트너의 도움이 결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종 실리콘 링에 대한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오늘 플러스 나겠죠. 근데 그렇죠.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 2만 원 정도의 평균 맞아요. 가격대였는데 어쨌건 지금 3배 가까이 네네. 6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5만 7,600원으로 조정받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길게 뭐 월봉이라든지 주봉 같은 걸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많이 올라서 3배 난 주식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 규모가 이미 그렇게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어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분들이 나 오른 거 안 해 이렇게 얘기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근데 안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오르는 거는 오른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안 오른 건 안 오른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종목을 볼 때 매출 단위라는 이익 단위 어떻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좀 우리가 기억을 까먹어요.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레포트가 또 나올 겁니다. 증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억을 안 나면 못해요 또. 그렇지. 이제 예. 호재 정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올 맞아요. 때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고 방송을 해야 되고 투자 전략을 여러 각도로 제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은 걸 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부장에서는 3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는 5개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은 그렇게만 해도 주도주가 될 만한 좋은 맞습니다. 특징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정확하신데 종목을 선택해 놓자. 선택해 놓고 거기서 그거를 내가 그 정보만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다 할 필요 없지. 할 필요 없습니다. 3천 개 이거 다 언제 다 해.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쟤도 이제 계속 공시가 나오고 이제 매주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의 느낌,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추적을 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가장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이런 공시가 나왔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계속 공부를 좀 하시면서 그 시장 규모, 여기 얼마나 더 성장이 될지 맞습니다. 체크해 예. 나가시는 거.
그리고 공장 시설이 그 완공이 가까워질 무렵, 뭐 그 이전에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때가 이제 적당한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그 완공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꼭 그 매출액 가이던스 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모든 종목을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시즌이 커버하는 시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즌에 집중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는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잘해서 부자 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 종목 한 5개에서 3개 종목 정도만 집중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끝까지 다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슈퍼개미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습관 아니면 스터디를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지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자 전략이 뭔가 기깔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가 주말에 다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요약을 하자면은 환율이 떨어져야 워낙 강세가 돼야 대형주가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아까 말씀 지표 때문에 이래야 된다. 그리고 대형주가 돌기 전에는 중소형주 매매 플레이 해야 된다. 요게 제가 쭉 읽어보니 거의 근데 이게 지난주랑 이번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략보다는 약간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 그 레포트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하락장에서 최고 주식을 찾는 방법이라는 퀀트 레포트예요. 근데 이게 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그 퀀트를 소팅하는 그 애널리스트 혹은 투자자에 따라서 자료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들이 저도 퀀트 자료를 보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퀀트 베이스 안에서 산정된 논리가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논리에 소팅된 종목이 과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도 섹터에 있는지 혹은 아닌지 그리고 아니더라도 거기에 소팅되어 있는 종목이 그 주도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가 예를 들어 화장품인데 화장품이 다시 올라온다면은 내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락장에서 최고의 주식이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목이 예, 죽이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지금 PER이 10배, PBR이 1배거든요. 편하게 10.03배고요. PBR은 1.0 몇 배 이렇게 하는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균형 상태다. 팬데믹 이후 유동성 방출과 함께 올라왔던 부분이 정상으로 회귀한 거다. 과거에 그때 우리가 3,300 갈 때가 그 퍼가 12배, PBR은 1.2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은 원래 수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내세울 거면은 세 가지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확률. 두 번째는 1개월 EPS 리비전. 약간 어려운데 EPS가 주가 수익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리비전은요 수정 비율이에요. 수정 비율. 예, 그 수정 비율이 뭐냐면 우리가 컨센을 내놓는데 수정 비율. 그러니까 최근에 탐방을 가고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 한 달 내에 수정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익 서프라이즈 확률이랑 1개월 EPS 리비전이랑 그리고 지금 외국인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은 기관장이거든요.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관 수급. 요 세 개를 접목을 해놓은 거죠. 접목을 해놔서 가장 상위에 있는 거 10개를 소팅을 한 거예요. 그럼 정말 궁금하시죠?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게 지금 본질적인 고민은 아마 좀 이따 보여드릴 때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밑에서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오른 주가가 앞으로 더 갈까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백테스트를 하거든요. 백테스트를 해봤더니 2021년 1월부터 같은 소팅으로 해보니까는 누적 수익률이 80% 나왔다 하더라고요. 많이 나왔네. 예, 수익이. 물론 작년 1월부터 지금 작년 초반은 장이 어떻습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일단은 백테스팅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좋은 주식도 비싼 이유가 있고요. 잠시 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종목들은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다 아시는 종목. 심택. 잘 심택, 나갔죠? 글로비스,
하이트 진로. 요즘 하이트 진로도 리오프닝 때문에 가장 큰 주류 회사거든요. BH 아시다시피 그 아이폰 벤더 그리고 이녹첨단 소재 OLED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 넷마블 게임사. 그 넷마블이 조금 특이한 거고 게임주 중에서는. 그리고 대덕전자 우리가 알고 PCB고 리노공업 알고 있는 소부장, LNF, 2차전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는 넷마블이랑 삼성 엔지니어링 두 개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럼 차기에 요걸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섹터들은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라든지 EPS 리비전이 가장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좀 내가 뭐 할까라는 거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들어오른 거를 찾자 이 가운데서. 그것도 있고 지금 있는 그 오른 것 중에서 더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참 근데 애매해. LNF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네. 근데 또 하나 기대감을 주는 건 저게 테슬라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꾸 좋아지니까 그래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이거 헷갈릴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의 특권은 뭐냐면요. 조금 포트폴리오를 성장형으로 짜도 누가 뭐라 안 가라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압축 성장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뭐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 LG전자 실적이 네. 발표가 되면서 네. 급등을 좀 했는데 네, 네. 좋은 현상이죠. 네. 좋은 실적 나오고 바로 네, 네. 주가 움직이는 거. 일단 증권사들의 그 보는 시각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일단 제가 LG전자를 뭐 이 종목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LG전자를 언제 오를까부터 고민할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통화를 해봐도 제 고객들 한 두세 분 정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갖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잘 볼게요. LG전자 주식이 이거는 참고로 삼성증권에서 금요일 날 나온 레포트의 일부고요. 싸다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싼 건 알겠어. 반대로 더 싸다고 한들 주식 매집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싼데 뭔가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투자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기관들 외국인들이 비운데 리오프닝 이후에도 가전과 TV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지. 나가서 활동을 할 때 TV 안 바꾼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언제 물류비와 원재료 부담 가중이 해소될 수 있는지예요. 가전을 물류를 할 때 지금 1분기 실적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요, 물류비 원재료 인상 때문에 TV 부담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그 가전의 경우가 전년 대비해 4천억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물류비와 인건비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는 LG전자를 바라보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LG전자 왜 삼성전자 그 엔솔 실적 잘 나오고 SDI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LG전자 왜 안 가? 왜냐면 LG전자 SDI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의 약간의 그 플레이메이커 같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많이 갖고 계세요. 그치. 예, 그런데 일단은 LG전자를 바라보는 거는 이런 류로 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 지금 안 써 있긴 한데 저기 특허 부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간단하게. 예, 지난주에 7천억 정도가 특허 때문에 수익이 더 났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뜯어보면 특허 수익이에요. 서프라이즈 나온 게. 여기 뭐냐면 스마트폰 사업 종료 이후 관련 특허의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추정입니다. 3월 주총에서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이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스마트폰 사업부에 뭔가 특허를 가지고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요건 아마 정식 IR에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는 추정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는요, 전장 사업.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거기지.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교집합을 보면 LG전자가 그거 교집합이 세 개 중에 한두 개만 좀 끝난다면은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